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인천 새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앞에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라든가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도심 속의 학교의 모든 문제점이 다 총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놀이터는 어떤가? 또 우리 학교 텃밭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결국 학교 운동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학교 운동장의 부분에서는 사실 안전하고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운동장도 사실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시간 외에는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여기는 제가 다니는 학교들은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본 적이 있어도 요즘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글짐도 없고 또 그 흔한 미끄럼틀도 없고 그냥 있는 건 오직 그 모래밭하고 철봉하고 그다음 운동장 그냥 있는 그런 학교들을 저는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운동장에서 놀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음, 저도 학교 텃밭에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니는 학교들은 굉장히 도심 속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텃밭이라고 여기서 얘기는 하겠지만 학교 텃밭이 저희 학교는 없고요. 있어도 운동장 옆에 있는 화단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학교 텃밭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교실에서의 모습하고 또 밖에서의 아이들이 보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공부는 텃밭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조한혜정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는 뒀는데 요즘 아이들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체가 되면 벌써 화부터 나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텃밭 교육을 해보면 1년의 긴 기다림이잖아요. 아이들한테 1년의 큰 기다림이라는 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텃밭 교육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런 긴 호흡은 굉장히 아이들의 생태적인 감수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종보다는 씨앗을 심으라. 이거 강원도 교육감이신 민병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반제품 또는 완제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실패의 두려움도 또 여러 가지 반복적인 그런 어떤 디테일함이 없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반제품이라든가 완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실패에 대한 걸 이렇게 처절하게 생각해요. 난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하고 보드게임 많이 하면서 지는 법을 가리키거든요.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야, 이기는 건 쉬워. 지는 거 진짜 어렵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제 그 지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그래서 이 텃밭 교육에서는 긴 호흡과 또 그 실패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그 수업 과정에서는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텃밭의 필요성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가장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같이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중에서 제일 공감됐던 건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 역시 4년 후면 또 떠나야 되잖아요. 학교의 문제점은 가장 그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뭐 다행히 이어가면 좋지만 이어가지 못하는 학교들도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또 사장됐다가
또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오시면 또 그거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오면 다시 싹 꽃이 피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과 연결돼야 된다. 학교 구조 내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마을 교육 공동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나마 학교가 이 끈을 잡고서 조금이라도 조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텃밭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의 전경의 모습이거든요. 건물이 그냥 저게 다예요. 그 뭐 도심의 그 아주 작은 학교는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되는 학교인데 뒤에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바로 저기 운동장이고요. 그래서 학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리고 전에 학교 같은 경우도 뒤에 주차장 있었고 앞에는 바로 운동장이고 그리고 땅을 파면 거기도 매립지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를 심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텃밭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우면서 배움의 그런 기회들을 접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 여러 단체라든가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기후 위기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그런 공부들도 같이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교육하면서는 이렇게 아까 그 손발의 협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머리로 배우는 것하고 직접 자기가 해보는 것하고 틀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조작 훈련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교실에서보다는 이렇게 밖에서 했을 때 그런 우리 아이들의 감각기관을 굉장히 많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존의 그런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발표할 텐데요. 이건 첫 번째 사례는 요 당시는 제가 4학년을 맡고 있었고요. 저희 반에 일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면서 또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은 이렇게 그런 텃밭 교육들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온 아이가 저희 4학년인데 그 아이는 6학년이었거든요. 좀 낮춰서 반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일본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달라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일본어로 번역도 해주고 아이들이 쓴 이것들을 번역도 해주고 그래서 학교 텃밭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했던 거를 일련의 그 긴 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또 그것을 일본어로 같이 번역해주면서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맨 끝에 보면 남자아이가 이렇게 흙 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그 일본 친구인데 약간 다른 애들보다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장애아동도 있지만 이 다문화도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또 식물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같이 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저는 그 인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텃밭을 이거를 한다 그랬을 때 뭘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걸 누가 한다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동아리 선생님들끼리 이번에 그 과학책에 그 자연 탐구가 나오는데 이걸 뭘 할까? 라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한번 고구마를 키워볼까? 그러면서 고구마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 거야?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책을, 이것도 일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 책을 아이들하고 여기 보면은 그 고구마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제일 먼저 키우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쭉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 고구마는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래서 교사도 모르고 또 학생들도 모르고 근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지 그래서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그 실천해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요 책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저희 아까 그랬잖아요. 그 텃밭이 없는 그냥 교실에서 고구마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래서 이 고구마 지금 모종 기르는 그 과정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서 저희가 고구마 2박스를 사게 돼요. 그래서 고구마 2박스를 사서 이제 이렇게 키워보자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도움을 받으면 그래 그나마 아무 그 지식이 없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교실에서 이렇게 모종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아까 그 본책을 가지고 이렇게 교실에다가 쭉 그 창가 쪽에다 놓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요 지금 한 컷 한 컷이 아이들의 하나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일련의 사진을 쭉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컷을 골라라. 마음에 드는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컷을 골라라. 그래서 아이들이 사진 한 장을 고르게 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가 소감을 한번 써봐라.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 밑에 보면은 일본어도 돼 있고 영어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는 아까 그 일본 친구가 그 짧은 한국어를 들어가면서 읽어가면서 그 친구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이제 그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이걸 통해서요. 그리고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또 밑에 거는 저희가 이제 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잖아요. 교과 과정에. 그래서 영어 선생님, 그 영어 전담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그럼 너희들이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중국 아이들하고 뭐 일본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교류의 그런 책을 만들어낼 때 제가 아이템을 받아서 아 요것도 이렇게 식물 기르는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활동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보이는 요 사진은요. 저희 그 뒤에 주차장이거든요. 요거 이제 없어져서 여기가 주차장이 됐어요. 그나마 여기 그래도 나무가 있었는데 요 당시만 해도 이제 나무가 있었고 요거는 뒤에서 결국 주차장으로 만들어졌는데 도심의 학교들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학교 텃밭을 하고 싶어도 학교 내 부지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학교 밖에 부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지들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쭉쭉 넘겨보면서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그냥 쭉 담아놨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저희가 화단이 그 텃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화분들을 통해서 아이들 식물들을 기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에 돌아와서는 다시 그때가 측정 단원 그래프 그리는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텃밭 교육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그 노작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했습니다. 아, 요게 그 지금 보이는 요 지금 노란 아니 이 고무다라이라고 그러죠. 요게 지금 그 고구마를 길렀던 그, 그 화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고구마를 이제 해서 수확을 했어요.
근데 사진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아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거 2박스 샀다고요? 차라리 저희가 먹었으면 한 박스도 안 나왔어. 왜냐면 저 깊이가 제가 아까 그 고무통 보여드렸듯이 깊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깊이가 없기 때문에 고구마가 크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 근데 애들한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이걸 이렇게 1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또 선생님들끼리 또 의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저 슈퍼 가서 사자. 그래서 또 슈퍼 가서 2박스를 또 샀어요. 근데 그런데 아이들은 믿어요. 정말 거기서 나왔다고. 그런데 그런 뭐랄까 그런 과정들이 물론 선생님도 실패하고 아이들도 이게 실패하지만 그 선생님한테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제가 지나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애들 중간에 되게 짜증 많이 내거든요. 아우 더워요. 이거 왜 해요? 벌레 많아요. 그런데 그럼 하지 말까? 그랬더니 그럼 제 거만 죽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흙 묻히기 싫어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벌레 처음에 여기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도 보여드렸는데 벌레를 잡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나무 젓가락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잡아줘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음엔 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막 손으로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아이들한테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실패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그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고구마를 아까 2박스 다시 또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멋지게 야 우리가 캔 거야 그러면서 고구마도 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자도 나누어 먹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구마를 했던 이게 전체적인 텃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시의 학교에서도 이런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2번째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텃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건 4상자가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더 사서 이게 8상자예요. 그래서 텃밭이 지금 8상자가 저희가 갖고 있는 학교 텃밭의 전부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색 커튼을 올리면서 아이들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프로젝트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여름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 같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럼 녹색 커튼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이 녹색 커튼이란 말은 아이들한테도 그렇지만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떠안기는 학교 사정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교육 공동체 학교 밖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부탁을 해서 그럼 학교에 와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교육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짜줘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텃밭을 만드는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무 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나마 이게 첫 해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코로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학교지만 아이들이 빠진 그런 텃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녹색 커튼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그물 설치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활동들이 교사 그 한 학년의 선생님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사 개인에서 동학년에서 또 아니 학교에 있는 다른 분들 또 학교 밖에 나가서 다른 선생님들을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학교 텃밭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금을 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지원들이 같이 따라줘야지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등교를 수업할 때 2, 3일이지만 나와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 했고요. 또 작물이라고 이 좁은 그 8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수확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저 수세미를 보고는 아이들이 다 호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은 다 호박이라고 해서 호박 저 언제 열려요? 안 무거워요? 그리고 저 4층까지 올라갔을 때 안 떨어져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 근데 변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일어나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이 교육, 학생 교육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 그 앞에 선생님들이 서 계셔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상추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지나가시면서 풀이라도 한번 뽑아주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거를 소재로 보통 학교에서는 다 애들 얘기뿐이잖아요. 똑같은 애들 얘기들. 근데 선생님들의 대화의 소재도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텃밭에서 작은 텃밭이지만 아이들도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휴식의 공간, 아이에게나 선생님에게나 힐링의 공간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아까 오감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녹색 커튼은 저희가 기후변화하고 많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배추가 학교에서 키웠냐?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키울 공간이 없어요. 배추를 심기는 했는데 몇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거기 애들이 키우는 과정은 보고 슈퍼 가서 또 사와서 이렇게 또 김장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쨌든 이 기후 변화를 얘기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그런 소비하지 않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텃밭 교육에서 저는 농사 짓고 뭐 수학 작물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여기서 재밌는 놀이들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오늘도 하고 왔는데 텃밭은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끝났잖아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그런 노동을 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노동을 통해서 재밌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게 중간중간에 이제 놀이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는데요. 자연 빙고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빙고를 할 수 있게끔 오늘은 저희가 촉감 빙고를 했어요. 이렇게 자연의 촉감 빙고라 해서 여기 보면은 말랑말랑한 거, 뭐 보들보들한 거, 물컹물컹한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한 장씩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것들을 가서 찾아봐라고 하면 이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하고 접촉,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가서 아이들이 막 이것들을 막 해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여자면서 야 이거 한번 만져봐 이런 식으로 그런 생명의 어떤 존중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돼서 중간중간에 학교 텃밭을 하면서 굉장히 놀이로서도 풍부한 그런 학습 자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놀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놀이터. 저희 학교 놀이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 나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마을 놀이터가. 그래서 거기 나가서도 아이들이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수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이런 관심이 생겨서 저희가 그 마을에 있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실내 식물을 키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그 노인들이 마을에 계신 노인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이거를 키우고 카페를 차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도움을 받고 그분들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런 교사 연수들도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고민하는 일들은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희 그 도심에서는 어쨌든 장소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도구도 없고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결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이 어,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모든 그런 고민이라 생각하는데 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가를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학교 밖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게 지속성도 그렇고 또 학교 안에 계신 선생님의 거부감도 그렇고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작은 텃밭이지만 그래도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식물들은 어쨌든 사람이 자주 가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주는 애정으로 사람도 크고 다른 생명도 큰다고 성장을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서 내가 키우는 식물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동물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로서 이렇게 학교 텃밭을 기르는 것도 돌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착을 느끼는 나의 식물이라는 애착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굉장히 많은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육과정에서 놀이들을 많이 포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학년에서는 그런 놀이 과정을 많이 포함시키고 고학년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른 여타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학교 밥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밖에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이렇게 콜라보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작은 크레타라고 해서 저 수업은 아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랩 수업이에요. 그래서 랩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흥미를 가졌고요. 또 밑에 기후 환경 교육에서는 밖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가졌고요. 그다음에 옆에 만수동 청소년 지구 수호대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마을에 의제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자원순환 과정으로 해서 학부모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학교 텃밭이 단순하게 그냥 애들이 작물을 심고 그다음에 작물을 해서 우리가 먹고 나누고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학교 텃밭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학교 텃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텃밭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활동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조류 충돌이라 그래서 이 텃밭에서 다 이제 작물들이 끝났지만 새들을 올 수 있게끔 그 나무에다가 새 밥을 이렇게 매달아 놨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새를 불러들이고 그 새들을 관찰하고 또 도심의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되나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시켜주는 게 학교 텃밭의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